9시부터 1시 반부터 뭐 이런 식으로 짜여 있어서 3D 아니니. 자, 204번부터 한번 볼게. 이거 2번을 물어보셨는데 어쩔 수 없이 1번을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아. 1번을 푸셨다라고 하면 2번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얘를 9차식을 x로 나눴대. 진짜 나눌 거니? 진짜 나눌 건 아니지. 심지어 9제곱을 전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나눴다라고 하면 뒤에 몫이 생기고 더하기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식은 항등식이라고. 그럼 나는 r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x에 뭐 집어넣니?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했어요. 이게 1번이고. 자, 나머지 구하라고 했고 1의 결과를 이용해서 74의 9제곱을 75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지금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될까? 이거 항등식이라며, 방정식이 아니고. 그럼 얘가 74의 9제곱이 되려면 x에 75를 양변에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75를 집어넣어볼게. 넣어보면 얘는 74의 9제곱이 될 거고 75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얘를 x로 나누면 x에 관한 8차식이 나오겠죠. 8차식이 나올 텐데 당연히 그 개수들은 정수겠지. 그럼 x에 대한 8차식인데 거기다 75를 집어넣으면 얘도 어떤 자연수가 나올 거야. 그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머지만 구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마이너스 1은 나머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라는 건 0 이상이고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얘를 나머지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제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46을 5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니? 9번 들어가고 이걸 나머지라고 부르지. 근데 46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얘도 46 맞죠? 근데 이거 나머지라고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뒤에 있는 애를 0 이상 나누는 수보다 작게 바꿔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꿀 거냐?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로 나누는 거니까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이게 얼마야? 5 곱하기 9지. 예, 맞죠? 5를 그냥 a라고 보면 10a 빼기 a니까 9a입니다. 안녕? 그럼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럼 이 형태로 제가 만들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쓸 거냐? 75로 나누는 거니까 75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 하면 될까? 이렇게. 이거 마이너스 1 맞지? 왜 이렇게 쓰냐? 그래야 얘네 둘을 75로 묶어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자연수 나오는 거 확인되면 끝이야. 뒤에 나머지 맞지? 74가 나머지입니다. 이게 답지에는 조금 아마 생략돼서 나와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적절히 식을 바꿔서 나머지는 0 이상 나와야 되니까. 자, 됐죠? 넘길게. 어제 축구를 보고 여러분들 깨달음 얻지 않았니? 나 눈물 날 뻔했어. 나이 먹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과다해졌는지. 마지막에 그 100분 넘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아, 진짜? 전 다짐을 했어요. 나도 내일 열심히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자, 다 열심히 하더라. 자, 이번에는 이제 이게 난이도로는 최상급일 거야. 요걸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낸다라고 하면 2의 1111제곱을 17로 나눈 나머지.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2의 1111제곱을 할 수가 있겠니? 전에 모르겠어. 찍었는데 맞았어. 찍어서 맞고 지금 동그라미 친 거야? 과제할 때 찍지는 마. 시험은 찍어도 되는데 그건 다시 풀어봐야 되고. 그럼 얘를
2의 1111제곱을 할 수도 없고 했다라고 쳐도 17로 나눌 수도 없죠. 그럼 얘는 어떤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할 거야.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구해볼 텐데 제가 요령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기 둘 다 써있는 수 중에 크기의 차이가 1만큼 되게 미지수를 잡아달라고 했지. 1만큼 되게 미지수를 잡아야만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니까 1111제곱을 해도 뭐 어떤 쉬운 숫자가 나올 거라고. 요령입니다. 요령. 뭐 굉장한 의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쟤를 멍하니 봐. 멍하니 봤더니 2의 1111제곱인데 2를 4제곱하면 1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6이랑 17은 크기의 차이가 1만큼 나지. 잠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못 푸는 예시를 보여드릴게. 만약에 제가 얘를 x라고 둔다. 2는 얼마니? x-15지. 그럼 이 문제는 x-15의 1111제곱을 x로 나는 나머지 이렇게 제가 x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는 내용이 없는 게 이놈을 x로 나눴어. 그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돼? 관심? 0. 0을 집어넣을 거잖아. 근데 x에 0을 집어넣더라도 좌변이 뭐 나옵니까? 이거 나오죠? 이 숫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적절히 식을 바꿔야 돼. 근데 내가 보니까 2의 4제곱이 16이면 16과 17은 크기의 차이가 1만큼 나니까 식을 좀 바꿔볼게. 그럼 1111제곱은 1111을 4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니? 일단 4, 2, 8, 4, 7에 28, 4, 7에 28, 2, 7, 7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니? 그럼 얘는 결국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8이고요. 얘는 16이라고 쓰고 얘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고 이제 적절한 애를 우리가 x로 잡을 텐데 얘를 x로 잡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16을 x라고 볼게. 그럼 이건 뭐지? x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특정한 수만 x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8까지 x-6 이렇게 잡으면 더 복잡해지는 거고 그럼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8x에 277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8x에 277제곱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맞니? 이제 x에 뭐 집어넣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이건 쫙 0이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럼 r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8 쓸게. 그 다음에 이제 x에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16을 집어넣어야죠. 이제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항등식이니까 집어넣어도 되죠. 그럼 이건 나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어떤 정수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나머지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8 음수가 나머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뒤에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17을 기준으로 바꾸셔야 돼요. 17을 묶어낼 거니까 마이너스 17 플러스 얼마 하면 되지? 9 하면 됩니까? 하면 얘네 둘은 17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얘는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17로 나눴을 때 그냥 어떤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 거 맞죠? 나머지는 유일하니까 17보다 작게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맞습니다. 5번이죠. 5번.
205번도 있었는데 205번은 우리 똑같이 비슷한 방식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10번 어렵디. 이거는 2단원에도 나오고 다음 단원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는 상이라고 써 있지만 학교 시험의 입상에서는 이건 상 난이도는 아니야.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다항함수를 고3 때까지 지금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꾸며내셔야만 합니다. 이걸 예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수업을 안 했을 거야. 수학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을 다항식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추론이라는 말은 뭐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얘기죠. 혹은 다항식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어요. 근데 다항식의 추론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 이건 결국은 다항식을 가장 이쁘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다항식을 가장 간결하게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간결하게 구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처음 왔을 때 가장 못하는 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2차 함수라고 하면 중학교 때는 일단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많이 풀었고,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 않았어. 근데 그 두 개가 고교수학에서는 핵심인데, 그 두 개가 뭐냐. 첫 번째는 3차 함수면 무조건 ax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문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최대한 최적화해서 구해내셔야 돼. 최적화해서. 그럼 그 구하는 순서는 함수값에서, 주어진 함수값에서 규칙성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 아니 선생님 규칙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규칙성이 없으면 문제를 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건 글러먹은 거고, 규칙성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규칙성 있는 걸 먼저 배울 거예요. 그럼 규칙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 이제 2번만 잘 하시면 돼. 식을 해석하여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하셔야 되는 표현 능력을 말해요. 수학이나 물리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게, 이 많은 현상이나 결과, 어떤 그런 것들을 식으로 최적화해서 나타내는 게 수학이나 물리라는 학문인데, 그럼 문장으로 나와 있든 조건으로 나와 있든 여러분들은 이제 이쁘게 식으로만 표현하실 수 있으면 돼. 그럼 제가 규칙성을 먼저 찾아볼게. 3개가 주어졌습니다. P1은 1,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이래. 이걸 해석하셔서 한 줄로 표현하면 끝이야. 한 줄로. 아니 얘를 어떻게 한 줄로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잘 보면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지 않아?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맞죠? 언제만? 1, 2, 3일 때. 그럼 나는 얘를 한 줄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px는 x의 근이 1, 2, 3. 이 붉은색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하는 건 등호를 만족시켜주는 x값이죠. 지금 1 집어넣으면 등호 만족, 2 집어넣으면 등호 만족, 3 집어넣으면 등호 만족이니까 이게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얘는 그럼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방정식?
아무거나 집어넣는다고 성립하는 거 아니지. 1, 2, 3일 때 특정한 x에서만 성립하는 거니까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다 방정식의 근을 주어주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꾸며낼 수 있지 않아요? 2차든 3차든 4차든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다 왼쪽을 넘기는 겁니다. 넘겼어. 근데 이게 3차식이야. 근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1, 2,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이 세 마리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맨 앞에 x세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개수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죠. 여기까지 돼요? 1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0.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1, 2, 3이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만 뿅 넘겨주면 되죠. 나는 아무 미지수도 쓰지 않았고 한 번에 px 구한 거지. 이걸 다항함수의 혹은 다항식의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p4 구하시면 돼요. 4 집어넣으면 이거 3, 2 이렇게 되죠. 이걸 또 얼탱이 없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 나오겠네 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건 수열 단원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할 거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연습. 그냥 퍼즐 맞춘다고 생각을 해. 규칙이 있어 없어? 무슨 규칙 있지? 2배? 3배 아님?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집어넣은 값에 3배가 나오지. 그죠? 그럼 나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px는 x의 근이 뭐? 1, 2, 4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나는 이렇게 꾸며낼 거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1, 2, 4니까 이렇게 꾸며내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px의 3차항의 개수가 2면 여기다 2 적으시면 되고 3이라고 주어졌으면 3 적으시면 되고 4라고 하면 4 적어주시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고교 수학을 더 진행하려면 3차항의 개수가 1이래. 이게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죠. 그럼 함수값 3개 주어졌으니까 사실 a, b, c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할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건 수학 2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까지. 그때는 이런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갑자기 px가 뚝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해설지에 보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규칙 잘 찾나 보자. 수수께끼라고 생각해. 규칙 있어 없어? 너무 빠른 포기 아니야? 2배하고 플러스 1한 게 나오지 않아? 지금 셋 다? 셋 다 집어넣은 놈에 2배하고 플러스 1한 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한 줄로 쓸 수 있으면 된다고. 표현 능력이에요. 표현 능력. px는 2x 플러스 1의 근이 2, 3, 6이란 얘기죠. 그럼 방정식이고 얘는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왼쪽으로 넘길 거고 3차식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으면 나는 세근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꾸며내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문제에 주어진 대로 작성하시면 되지. 이 방식이에요. 새로운 방식이지.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쓸 리가 없고
앞으로는 높은 차수의 식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문제. 여긴 상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학교 시험 보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개념이고. 됐습니까? 요거를 꼭 까먹지 마. 복습하시고 오늘 바로. 자, 214번도 이제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죠. 저 2차식 px에 대하여 p1-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걸 제가 굳이 식으로 쓰면 얘로 나눴대.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래요. x에 뭐 집어넣고 싶니? 얘 뭔지 모르니까 1 집어넣고 싶죠. 그럼 얘는 0이 되겠고 이건 쫙 0이고 이거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써드린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가 가장 유용하겠지. 이걸 일반화한 정리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한 다음에 나누는 식의 x자리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란 얘기죠. 그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p0. p0이 나머지인데 마이너스 4라고 주어진 거고. 맞지? 두 번째, 이번에는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제가 식으로 표현해 볼게. 얘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몫은 있는데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죠. 맞죠? 이번에 x에 뭐랑 뭐 집어넣고 싶니? 2랑 마이너스 2지. 얘는 나누는 식 자체가 편안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니까 그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0이 되는 값, x값 한 번씩 집어넣어 보시면 돼. 2를 집어넣으면 2p2 플러스 4가 좌변. 2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0.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 볼 수 있죠. 이것도 여전히 우변은 0이 나와야 되고 그럼 p-2는 2 나오면 되겠지. 자,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식하게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식 px라고 했는데 제가 얻어낸 힌트가 3개예요. p0, p2, p-2. 자, 그럼 p0은 이 2차식의 상수항 나오겠지? 상수항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쓸게. 상수항이 마이너스 4여야지만 p0이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이용하시면 돼요. p2는 이게 마이너스 2다 라는 거고 p-2는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니까 이게 2란 얘기고. 자, 적절히 연립합시다. 뺄게. 빼면 4a, 4a 없어지고 가운데는 4b 되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는 자,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고요. b가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6이고 넘기면 플러스 4고 a는 1 나오겠네. 자, 이게 px죠. px 통째로 구했으니까 뭐 p1은 1 집어넣고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p1은 마이너스 4 나오겠네. 일단 답은. 자, 됐습니까? 되셨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뒷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시간표가 요일은 그대로고 여러분들 선클이 없어져요. 원래 정규 수업 시간이 8시간이야. 근데 방학 때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지금 4시간, 4시간, 2시간이잖아. 클리닉까지. 근데 여기서 선 클리닉은 없어집니다. 목요일에 8시까지.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입학하면.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주중에 4시간, 4시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워.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방학 중밖에 못합니다. 뭐 과외 활동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뭐 하고 뭐 하면 자, 이것도 이 앞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설명을 드릴게. 이건 세홍쌤이랑 수업했지. 자, 여기 쓰이는 방법이 혹시 5글자로 뭔지 기억나니? 조립제법 계속 하는 거. 아닌데. 하도 오래돼서 연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은 뭐 부드러울 연자 이런 거 아니고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시행한다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는 데도 있고 실려 있지 않은 데도 있어. 근데 저는 교사가 아니라 강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화된 그걸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일단 가르쳐 드릴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학원에서 다 배워서 안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발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내용에서 중요하게 하는 건 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도 학교 가시면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고 설명하는 학교는 시험 문제 출제할 확률이 높고 이거 어차피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건데 난 애들 안 가르쳐 줄 거야 라는 학교는 아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알고 계셔서 나쁜 건 없으니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2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X에 관하여 무슨 차순 정리했다라고 하지? 내림 차순 정리했다라고 하죠. X의 최고차항,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걸 제가 한글로 표현하면 X-2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밑에 있는 애가 X가 아니라 X-2죠. 제가 이걸 왜 써드리냐면 어떤 특정 학교에서는 서술형에 식이 띡 주어지고 다음을 X-3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여라 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X-3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야. 3차식이다 라고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닥에 바닥에? 괜찮아. 어쩌니? 또 사야지 뭐. 자, 그럼 얘를 볼 텐데 잘 봐. 이게 하도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3마리 앞에 3마리는 무언가로 묶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뭘로 묶어낼 수 있지? X X-2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는 뭘까요? 이 PX를 얘로 나눴을 때 뭐지? 나머지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러면 얘를 구해야 되니까 PX를 조립제법으로 구할 거야. 잘 봐.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에이, 뭔 글씨야 이게? 상수항. 그럼 일단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맨 왼쪽엔 뭐 적어야 됩니까? 2 아니야. 얘가 0이 되는 X값 집어넣어야지. 페이크겠지? 이게 알파벳 중에 뭘까요?
D죠? x-2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럼 잘 봐. 여기서 이건 몫의 개수들이지. 이게 몫의 개수들이야. 그럼 물결무의 친 부분이 왼쪽 식에서는 이거죠, 이거. 맞지? 왼쪽 식에서는 x-2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며. 요 물결무늬 친 부분은 조립제법에서는 개수만 쓰는 거고 이거라고. 맞죠? 근데 이걸 봤을 때 또 얘네 둘은 뭘로 묶여집니까? x-2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럼 이 두 놈을 x-2로 묶어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x-2로 뭐 했다? 나눴다. 나눴을 때 다시 몫이고 다시 나머지지. 이해됩니까? 이걸 다시 x-2로 나눌 거야. 다시 x-2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예요. 그럼 다시 x-2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다 그대로 뭐 집어넣겠다는 얘기 또 2. 그럼 이 3이 그대로 뭘까요? C지. 다시 이 몫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게 그대로 C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물결무늬 친 부분은 몫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니까 몫을 x-2로 나눴을 때 몫이면 이거죠, 이거. 맞아? 그러면 여기 또 x-2가 순서만 바꿨으면 이놈을 또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b란 얘기지. 이놈을 다시 x-2로 나눈 나머지가 b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자동으로 뭘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애를 집어넣으면서 x-2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 남을 때까지 쭉 집어넣고 차례대로 A, B, C, D예요. 이게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시행했다라고 해서 연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걸 매번 시험 시간에 이걸 생각할 여유는 없겠지. 결론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이제. 저는 설명은 드렸고. 자, 그럼 제가 지금 A는 1이라고 구했고요. B는 2라고 구했고 2, 3, 4. 그럼 PX가 이렇게 될 거예요. 2, 3, 4. 근데 P 2.1 구해달래. 2.1을 얘를 이용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2.1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2.1 집어넣으면 2.1에서 2 빼면 0.1이죠. 0.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0.1의 제곱 3 곱하기 0.1 플러스 4지. 자, 0.1을 세제곱하면 0. 몇몇몇입니까? 0. 1. 얘는 0.01인데 2 곱했으니까 0.02고 얘는 0.3이고. 그럼 서로의 자릿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의 자리 4고 소수 첫째 자리 3이고 둘째 자리 2고 셋째 자리 1이고 4.321이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내는 경우가 있냐면 뭐 3.1을 다음 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서술형에 다 보여주셔야 돼. 연조립제법 하는 과정과 이렇게 결론이 쉬워지는 거. 그냥 물론 그냥 여기다 2.1을 집어넣고 구할 수도 있겠죠. 뭐 적절히. 그걸 원하는 건 아니고 2.1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똑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2.1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겠지 근데. 자, 그럼 220번은 뭐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거니? 2x-1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거죠. 2x-1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조금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 응? 허리가 왜 아픔?
가방이 무거워서 허리가 아파. 자, 이거는 그럼 제가 0이 되는 x값을 계속 집어넣겠지. 2분의 1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조립제법에서 제가 유의할 점 말씀을 내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여기를. 조립제법에서 0이 될 때는 예를 들면 얘도 0이 되는 x값이 1이고 얘도 0이 되는 x값이 1이고 얘도 0이 되는 x값이 1이죠. 근데 조립제법으로 나온 결론은 항상 1차항 계수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얘는 1차항 계수가 1이 아니지 바꿔 쓰셔야 돼. 자, 이거는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이놈의 세제곱이죠. 이놈의 세제곱이니까 2 세제곱하면 8 a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로 묶어내면 2 곱하기 x-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앞에는 4로 빠질 거고 이렇게 되겠고 얘도 2로 강제로 묶어내면 이 형태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x-2분의 1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된 식이다 라고 보시고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 이제 여기다 뭐 쓰면 돼? 2분의 1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맨 뒤에 거 나오는 거라고? 이게 D고요. 이 상태에서 또 2분의 1 이게 D에서 두 번째. 근데 D에서 두 번째가 C가 아니라 개수가 2C죠. 2C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이건 요거 이거고 이거는 뭐야? 8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1이 나와야 되고 B는 1, C-3, D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항상 1차항 나누는 식이 1차항 개수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나온다 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보기차식 딱 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그 테스트가 유동적으로 변할 거야. 후클 시간에 볼 수도 있고 첨삭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패턴화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만족이 된다. 그럼 항정식?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에요. 근데 이 식을 보면 fx를 어떻게 구하지? 잘 보면 얘랑 같다는 얘기는 이 식을 어떻게든지 변형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냐? 결국 fx 곱하기 fx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감이 딱 와야 돼. 이 식을 뭐 하라는 얘기지? 저꼴로 표현하라는 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아주 편안하게 인수분해 해주세요 이렇게는 잘 안 주어져. 이렇게 어렵게 식으로 주어지면 이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니까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저 식을 관찰을 먼저 해야지. 몇 차식이야? 4차식. 4차식 중에 얘는 이름 있는, 명칭 있는 애 아니니? 복 2차식이지. 4차항, 2차항, 상수항밖에 없는 애를 복 2차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의 출제자가 당신들한테 기대하는 건 복 2차식이 인수분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출발은 정해져 있다라고 했지. 일단 치환. 그리고 두 번째 인수분해 여부 확인.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럼 이거 x제곱을 제가 a라고 쓰고 치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니? 유리수 범위에서?
안 되지. 대부분의 학교 시험에서는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 물어봅니다. 안 되면 강제로 되게 만드셔야 돼. 강제로 되게 만드는 요령은 2차항과 상수항을 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합, 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살짝 암산이 필요해. 가운데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 되겠어? 4a나 마이너스 4a가 있으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나는 합차 공식을 쓸 거니까 뒤에 뺄셈이 오게 암산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4a가 있어야만 빼기 몇 a 하면 얘랑 똑같지?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도 뭐 식의 변형입니다. 멀쩡한 식의.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 합니까? 이제 a 자리에 다시 뭐 집어넣으면 돼? x 제곱.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둘의 합, 둘의 차. 둘이 더하시면 이렇게 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가 fx고 둘 중에 하나가 뭐 나오면 되니? fx 플러스 1 나오면 되죠. 인수분해는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되죠.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라고 하면 fx 플러스 1은 x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가정한 거야? 얘를 fx라고 가정하면 그럼 x제곱, 여기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고, 정확히 이거 나오지. 이게 fx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꼭 이렇게만 되진 않습니다. 두 가지 나와요 원래. 이걸 fx라고 보면 얘가 fx 플러스 1이 맞고, 근데 얘를 fx라고 봐도 fx 플러스 1은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이래도 곱하면 플러스 되겠지. 근데 마지막에 출제자가 관대하게 그냥 뭐 구하래? F1의 절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신경 쓸 필요 없이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F1은 플러스 1 아니면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도 절대값 씌워주면 그냥 2로 나오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A 곱하기 B. 이것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똑같이 A, B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만 fx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둘 다 마 데리고 있어도 곱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더 주의할 점은 없을 것 같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질문이